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아들바라기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딸 하나가 열아들 안 부럽다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솔직히 30이 넘은 제 아들이 아이 같습니다. 나이 40이 다 되어서 가진 금쪽 같은 아들이라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집안의 기대는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들도 언젠가 결혼하겠지 생각만 했지 아직도 저는 엄마 아니면 결혼한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죠. 여자친구엔 별로 관심도 없고 엄마랑 산책하길 좋아하고 엄마를 위해 꽃 한 다발을 선물할 줄 아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른 부모들 같았으면 아들 결혼식에 얼씨구나 춤을 출 때지만 저는 솔직히 좀 아들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평생 끼고 살 수도 없고 아들도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늘 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배필이 과연 어떤 여성인지 그리고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합쳐지는 것이라 예비 며느리가 될 아이의 집안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당신이 아들을 가진 엄마라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안도 좋고 아들을 위해주는 며느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지들이 좋아하면 됐지 뭐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시키지만 전 그렇게 쉽게 마음을 먹기 힘들었습니다. 고요했던 제 인생에 소용돌이를 휘몰아치게 한 아들의 결혼 스토리.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느 부모에게나 그렇지만 저에게 아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었다면 이 모진 세상을 견딜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들은 제게 자식이자 남편이자 그리고 든든한 멘토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이유는 바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해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고 게다가 아들이라 온 집안은 경사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이래? 아이고 잘했다. 아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잘했다 에미야. 어머님, 못난 며느리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라. 준석이 오늘 8시 비행기로 온다더라. 바로 병원 간다고 했으니 그때 병원에서 같이 보자꾸나. 네, 어머님. 은결아, 아빠 이제 곧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남편은 무역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출장이 잦았고 아이가 태어나는 날도 겨우겨우 시간을 맞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속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오던 국민항공이 오착륙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12명. 싱가폴? 저거 우리 남편 비행기인데? 뉴스에 나오는 그 비행기는 남편이 탄 비행기였습니다. 전 뉴스를 듣자마자 택시를 타고 맨발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팠지만 전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발 제 남편이 사망자 명단에 없길 바라면서 말이죠. 병원은 통곡 소리가 가득했고 응급실엔 흰 천으로 덮인 사망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전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길 바라며 사망자 명단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없기를, 제발 없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사망자 명단에도 부상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이 비행기에 탔어요. 우리 남편 이름은 왜 여기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탑승자 명단이랑 신상정보 확인 중인데 앞쪽에 타신 분들의 사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여서 지금 저희도 상황 파악 중입니다. 네? 안 돼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여기 이름이랑 특징적인 것들 적어주세요. 지금 사망자 확인 중이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신원미상의 사망자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알아보긴 힘드실 테지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전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고 신원미상 사망자도 확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원미상 사망자는 정말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울면서 남편 이름만 불렀습니다. 박준석 씨, 여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기, 네? 혹시 이거 찾으시는 분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해서요. 시체실 청소부가 저에게 내민 것은 바로 우리 아들 은결이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은결아 건강하게 자라 엄마 아빠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남편의 물건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은결이 초음파 사진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불에 그을렸지만 분명히 우리 아들 은결이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거 맞아요. 다행이네요. 보니까 몸도 아직 덜 푸신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아주머니, 우리 남편 지금 어딨나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불에 탄 사망자들 유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 사진이 눈에 띄어서 제가 따로 영안실에 모셔놨어요. 아이 아빠인 것 같아서 누군가는 찾아올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 평생 못 찾았을 거예요. 아이 낳고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이렇게 찬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간호사한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자식 가진 부모는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 잘 보내드리세요. 전 그날 처음 본 시체실 청소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그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남편이 생사조차 확인을 못했을 겁니다. 여보, 나 어떻게 살아요? 당신 아들 은결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요, 여보. 제발 일어나 봐요, 여보. 안 돼. 저는 하얀 천으로 덮인 차디찬 남편의 손을 잡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도 못 보게 하시고 이렇게 남편을 데려가신 건지. 정말 전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좋은 사람은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이제 40인 젊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혼자 미친 사람처럼 병원이 떠나가라 통곡을 했습니다. 이미야, 네 잘못이 아니다. 준석이가 저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은결이 생각해서 정신 차려야 해. 어머니,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 준석 씨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오죽하겠냐. 그런데 준석이 찾아준 그 청소부 살해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간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교대 근무라 오늘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 물어봤으니 나중에 인사드리려고요. 그래, 우리한텐 은인이다. 내 아들 장례도 못 치를 뻔했잖니. 그리고 영란아, 이제 은결이 부모는 너 하나야. 나도 피가 거꾸로 솟고 온 사지가 찢어질 듯 아프지만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식 새끼 먼저 보낸 내 마음은 어떻겠니? 아이고, 아이고. 저보다 어머님이 충격이 크셨을 텐데 어머님은 태어난 손자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이 죽은 날 그렇게 기다리던 손자를 안게 됐으니 시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할까.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다시 그 병원을 찾았으나 그 청소 아주머니는 병원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하늘로 간 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물질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셨고 물려주신 재산이 많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이고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낯설고 무섭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사랑한 남편은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저는 제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만 했죠. 오직 우리 아들 은결이를 위해서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정도였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씩씩하게 자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저는 아빠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게 하지 않기 위해 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해주었습니다. 저 또한 늘 사람들 앞에선 좋은 옷, 좋은 가방을 들고 아들에게 가장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도 말 많은 주변 엄마들의 시선은 늘 따가웠습니다. 어머, 은결이 엄마, 오늘 스타일 진짜 좋다. 이거 어디 거야? 백화점 VVIP는 돌아다니면서 옷 안 골라. 라운지룸에 앉아있으면 직원들이 신상을 가져오니까 그것 중에 하나 골라 입으면 돼. 아, 그렇구나. 참, 이번에 아빠의 날 은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자기는 참 오지랖도 넓다. 은결이 걱정은 왜 하는 거야? 걱정이 아니라면 남의 아픈 곳을 그렇게 콕 찔러야 속이 풀리는 건가? 우리 은결이는 아빠의 날 유럽 가기로 했어. 그런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것보다 유럽 투어가 낫지 않겠어? 그럼 난 이만 갈게. 뭐야? 남편 잡아먹고 뭐 잘났대고 지랄이야? 정말 저 여자 보면 내 장이 꼬인다니까. 재수없어 죽겠어. 돈 있으면 뭐해. 아빠를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해. 남편이 없고 아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은결이를 지키기 위해 뭐든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은결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낄까봐 늘 걱정이었죠. 아빠가 학교로 가야 하는 날이면 전 늘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어릴 때는 여행을 간다는 말에 그저 좋아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아들은 제가 걱정했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은결아, 이번 크리스마스는 뉴욕에서 즐기는 게 어때? 이번에 학교에서 스키 캠프 간다던데. 아, 그것보다
엄마랑 뉴욕 가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학부모 동반이라 나는 못 가겠죠? 엄마가 가면 되잖아. 내 친구들은 다 아빠랑 온대요. 스키 타고 스파도 같이 한다고. 엄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네. 외삼촌이랑 가면 안 돼요? 저 정말 가고 싶어요. 그렇게 가고 싶니? 네. 남자들도 남자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네. 엄마가 그걸 몰랐구나. 외삼촌한테 부탁해볼게. 전 결국 아들이 원하는 대로 제 남동생에게 스키 캠프를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누나, 저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은결이한테도 포기해야 하는 건 포기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해. 내가 언제까지 은결이 아빠 노릇할 수는 없잖아. 알아. 네가 그동안 은결이 아빠 노릇해준 거. 그런데 난 은결이한테 아빠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어. 누나, 그거 누나 자존심이야. 은결이를 생각해. 솔직히 은결이가 아빠 없는 것 빼곤 뭐가 부족해? 로얄 패밀리잖아. 은결이도 이제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해.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남동생 말이 맞긴 했지만 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렇게 말하는 남동생이 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사춘기도 무사히 넘기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하나 없었죠. 시어머니도 은결이가 늘 아빠를 닮았다며 은결이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은결아, 이거 먹어봐. 할머니. 너 이게 100년 넘은 산삼이야.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산 줄 알아? 너무 써요. 은결아, 할머니가 너 생각해서 어렵게 구하신 건데 얼른 먹어. 네. 아이고, 우리 은결이 잘 먹네. 그래, 꼭꼭 씹어서 먹어. 아이고, 잘했다, 우리 손자. 할미가 궁뎅이 툭툭 해줄게. 아유, 우리 은결이 잘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대학생이라고요. 다 큰 총각 궁뎅이를. 이놈아, 넌 할미한테 영원히 아기야. 그리고 할미가 가진 이 모든 재산, 이게 다 네 거잖아. 그러니 할미가 손자 궁뎅이 한번 두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냐? 아이고, 네. 그런데 할머니, 저 장가 가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장가는 가야지. 하지만 이 할미가 맺어준 배필이랑 가야지.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는 없어. 제가 사랑하는 여자라도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아무튼 좋은 집안의 아가씨랑 결혼해야 해. 알겠지? 저는 은결이가 결혼을 한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질 않았습니다. 저와 영원히 함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은결이도 언젠가 가정을 이루고 날 떠나겠구나 생각을 했죠. 엄마도 할머니랑 같은 생각이에요? 뭐가? 정략 결혼? 뭐 그런 거. 요즘 정략 결혼이 어딨어. 엄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엄마도 좋아. 역시 우리 엄마. 여친 생기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말할게요. 아셨죠? 그래. 부족한 엄마인데도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준 아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면 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성인이 된 아들은 성인이라고 대학 졸업 후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언제 연애를 했는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라며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 결혼? 너 아직 28이잖아. 너무 이르지 않아? 요즘은 다 30 넘고 한다지만 그건 남들 얘기예요. 엄마, 그러지 말고 엄마가 소라 한번 만나봐 주세요. 네? 엄마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아들 말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죠. 전 은결이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시어머니께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하는 집안인데? 그건 저도 몰라요. 은결이가 너무 좋다고 난리를 쳐서. 그런데 은결이랑 같은 회사 다니면 학교나 집안은 그래도 처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에휴, 너 춘석이 친구 영민이 알지? 네, 잘 알죠. 영민이 여식이 아주 참하다고 해서 내가 우리 사돈 맺자고 했는데 영민 씨 집안도 좋고 영민 씨 딸도 아주 예쁘다고 하던데 아깝네요. 에미야, 내 죽기 전에 소원이 우리 은결이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는 거다. 수준이 맞는 집안의 아가씨 말이다. 그럼요.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은결이가 저렇게 호들갑을 떠니 한 번은 만나는 줘라. 그리고 생각해보자. 네, 그럴게요.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와 약속을 잡고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전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 돼가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네. 30분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때 헐레벌떡 커피숍을 들어오는 한 아가씨가 보였습니다. 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어머니. 버스를 놓쳐서 많이 기다리셨죠? 저 달리기 잘하는데 오늘 힐을 신어서 제대로 뛰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참, 제 이름은 윤소라입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하는 애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물론이고 옷차림도 싸구려 원피스에 낡은 구두를 신고 왔었죠. 여튼 반가워요. 나 은결이 엄마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빠 말대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누가 60대로 보겠어요. 제 언니라고 해도 믿을 거예요. 과찬이네요. 그래, 우리 은결이랑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입사 직후니까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은결이가 소라 씨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좀 매력적이죠? 그렇다 치고 은결이는 소라 씨와 결혼하길 바라더라고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했어요. 벌써 결혼이라니. 아직 둘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혼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은결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잘 알죠? 네,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랐다고 들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마음을 잘 알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어쩌시다가 공사장에서 벽돌 지고 올라가시다가 추락하셨어요. 일용직이라 퇴직금이나 산재 뭐 그런 건 아예 바랄 수도 없었죠.
그래서 엄마 혼자서 언니랑 저를 키우셨어요. 그 공사장이요? 네. 그럼 어머니는? 엄마는 예전에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아, 닥터시군요. 아니요, 청소하셨어요. 청소라고요? 네. 그러다가 언니가 좀 아파서 일을 그만두시고 나중에 한식당에서 서빙하시고 계세요. 언니랑 제가 이제 돈 번다고 해도 일을 그만두질 못하시겠다면서 엄마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세요. 아, 넌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들으니까 좀 놀랐네요. 제가 혹시 뭐 실수라도... 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만나서 반가웠어요.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은결이 결혼 상대자라니. 전 너무 놀라 호텔 커피숍을 쏜살같이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너무 어지러웠죠. 아줌마, 나 물 좀 줘요. 네? 물 달라고. 전 그대로 머리를 싸매고 누웠고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제 방으로 와서 오늘 어땠냐면서 물었습니다. 지 엄마 속도 모른 채 말이죠. 엄마, 어땠어요? 네? 너 지금 엄마 보면 모르니? 엄마 좀 쉬어야겠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너 꼭 그 아가씨랑 결혼해야겠니? 네, 당연하죠. 저랑 소라는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부모님 허락을 물론 받아야 하지만 저희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엄마도 저랑 같은 생각 아니었어요? 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알죠. 전 이 세상에서 엄마만큼 헌신적인 어머니는 없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빈자리 느끼지 않게 노력도 하셨고요. 엄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그럼 걔는? 소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 함께할 사람이라면 소라밖에 없어요. 똑똑하고 생활력 강하고 가끔 소라를 보면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도 잘했고 대기업 취직도 했으니까요. 누구의 도움 없이 말이죠. 그래, 다 좋아. 뭐 그렇다 치자. 그런데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야. 아버지는 일용직 공사장 인부였고 엄마는 식당에서 서빙한다더라. 그런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맞다고 생각해? 엄마, 그게 어때서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너 할머니 아시면 어떻게 되겠니? 할머니 쓰러지실 거야. 우리 집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솔직히 저는 소라 보면서 나도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늘 엄마와 할머니는 저한테 도가 지나칠 때도 많았어요. 솔직히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지겨울 때도 많았어요. 결혼까지 엄마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은 제 선택이에요. 반대하셔도 전 절대 소라랑 못 헤어져요. 너 30년 동안 키워놨더니 저게 부모한테 할 소리라니. 전 정말 아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여자애랑 아들을 떼어놓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전 사람을 시켜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 뒷조사를 했습니다. 접니다, 사모님. 네, 어떻게 됐어요? 집은 월세로 23평에 언니랑 엄마랑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고요. 일단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직장 다니고 있더라고요.
직장 내에선 이미지가 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자동차를 한번 사주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걸 싫다고 해서 얼마 전에 좀 다툰 것뿐이고요. 다른 건 다 아시는 대로 둘이 너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엄마는요? 에이, 뭐 아시잖아요. 평생 일만 하는 사람.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알바 자리 있으면 가기도 하고요. 애들 어릴 때 남편이 사고가 났는데 거의 식물인간이었대요. 보험 들어놓은 건 없지. 이렇다 보니 빚이 좀 많나 봐요. 그래서 일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의 집안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전 이 상황을 시어머니께 알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에겐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분이시지만 가족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정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뭐? 서빙? 월세? 네, 어머니. 제가 은결이를 잘 봤어야 했는데 여자 문제로 이렇게 사고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기집애 우리 은결이 돈 보고 붙은 거야. 네?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은 패턴이 똑같아. 처음에는 남자 돈에는 아예 관심 없는 듯이 행동하다가 혼인신고하면 어떻게 해서든 돈 빼내려고 안달난 것들이야. 너 주성건설 며느리 몰라? 그 집 며느리 집안이 좀 기울어도 아들이 졸라서 결혼시켰더니 결혼 1년 만에 지 앞으로 재산 다 돌려놓고 이혼하자 그랬다더라. 남자도 이미 있었고. 너 은결이 그렇게 만들고 싶니? 아니요. 절대로 그건 안 돼요. 내 손자한테 더러운 게 묻었으면 지워야지. 안 지워지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일단 나서라. 그 기집애한테 할 말 없고 그 기집애 엄마 있는 대로 가자. 내 손자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똑똑히 보여줄 테니. 시어머니와 저는 그의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는 내내 화를 주체하지 못해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여기냐? 네. 넌 여기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하고 올 테니. 시어머니는 식당으로 들어갔고 식당 손님들의 식사비를 다 계산한 다음 아무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야? 내 손자한테 꼬리친 년 엄마. 아니, 누구신지. 나? 나 은결이 할머니야. 아이고, 네, 말씀 들었습니다. 은결군이 우리 소라랑 좋게 지낸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그의 엄마를 보자마자 따귀를 내리쳤고 정말 차마 들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디 내 손자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려? 야, 네 자식 한 수 제대로 못해서 우리 집 지금 풍비박산 날 지경이야. 왜 우리 은결이한테 붙어서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을 만드냐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말이다. 도대체 지금 내 손자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네 딸년이 우리 손자 팔톱에 때도 안 되는 거 몰라? 이런 데서 일해봐서 알 거 아니야. 사람은 다 타고난 팔자대로 산다고. 너랑 네 딸년들은 평생 죽은 네 남편 빚이나 갖고 살 팔자고. 우리 은결이는 좋은 집안의 여자 만나서 지 수준을 지키면서 살 팔자야. 네 딸년한테 전해. 우리 은결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알겠어? 거지 같은 것들. 세상에. 우리 소라 어떡해. 시어머니는 옷매무새를 다시 고쳐매시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에 타셨습니다. 알아듣게 얘기했으니 이제 그냥 볼 일 없을 거다. 은결이 회사에도 얘기 잘 넣어둘 테니 너 모른 척해.
네, 어머님. 그런데 두려워했던 일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은결이는 시어머니가 그의 엄마가 일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할머니가 왜 소라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식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안 말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 소라가 왜 불구덩인데요? 왜요? 너 그 기집애한테 평생 돈 뜯기면서 살 거야? 지금은 아닌 것 같지? 그런 애들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이야 사랑 타령이나 하지. 결혼은 현실이야. 너 지금 네가 누리는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할머니, 너 그 애랑 계속 만나면 가만히 안 계신다고 하셨어. 그 기집애 아버지 빚, 그 식구들이 아직도 갖고 있다던데. 너 그 기집애 빚 갚아주면서 살 수 있어? 말해봐! 말해보라고! 엄마, 이렇게 속물이었어요? 뭐? 역겨워요.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 이제 명확해졌어요. 제가 사랑할 사람은 소라라는 걸요. 속물덩어리인 할머니 엄마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은결아, 은결아, 은결아! 은결이는 그렇게 집을 떠났고 전 그 기집애에 대한 분노가 더 타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듯 저도 그 애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오늘은 시간 약속을 지켰네. 왜? 뭐가 억울한가 봐? 한달음에 달려오고. 왜 그러셨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할 일이지. 수준 높은 집안이라고 하시더니 교양은 똥통에다 버리신 것 같네요. 뭐? 저 오빠랑 절대 안 헤어질 거예요. 오빠도 제게 말했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쪽 집안에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네 자체가 잘못이야. 알아? 없는 집에서 본데 없이 자란 거 그게 잘못이라고. 전 화를 주체하지 못해 커피를 그 애에게 부어버렸습니다. 드라마에선 이럴 때 돈봉투 던져주고 가지? 아니, 난 너한테 10원 한 푼 줄 돈 없어.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 아들이랑 헤어져. 아니면 네 식구들 숨통을 끊어놓을 테니까.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악담을 퍼본 적이 없는데 자식이리니 정말 교양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키운 내 자식인데 저런 거지 소굴에 제 아들을 절대 보낼 수 없었죠. 은결이는 저와의 언쟁 이후 집을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그 애를 회사에서 퇴사시키게 만들고 은결이에게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돈 떨어지면 들어오게 돼 있어. 은결이 아마 그 집에서 하루도 못 버틸 거야. 그러니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결이 찾을 생각해. 도대체 무슨 악연인지 어떻게 그 애가 우리 아들 결혼 상대자가 됐을까. 전 정말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은결이가 집을 나간 지 2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문자는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 아들 은결이의 문자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이에요. 저 다음 주 일요일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꼭 오실 거라 믿어요. 만약 안 오신다면 저 혼자 결혼 진행할 겁니다. 일정이랑 장소는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사랑했던 엄마의 모습을 다시 찾고 싶어요. 전 그 문자를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원망하지도 못하고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된 제 신세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고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은결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런데 왜 은결이를 이렇게 만들어놔? 왜?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하늘에서 은결이 좋은 배필 만나게나 해주지. 왜 이 지경을 만드느냐고. 왜? 왜? 이제는 세상에도 없는 남편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은결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내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 절대 내 아들을 그 기집애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상견례를 하러 가기로 결심했죠. 상견례 장소는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식당을 보니 그 집안의 수준이 또 한 번 느껴졌죠. 전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예약된 룸으로 갔습니다. 엄마! 어머니! 호들갑 떨지 마. 내 아들 데리러 온 거니까. 박은결, 당장 나와.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이러는지 몰라? 몰라서 묻냐고! 소라라고 했지? 소라야, 이렇게 부탁하자. 내 아들 좀 놔주라, 응? 우리 아들 너랑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너 우리 아들 수준 맞출 수 있어? 그리고 은결이 너 소란의 수준에 맞춰서 살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제발. 내 아들 돌려줘. 어머님,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희 결혼할 거예요. 뭐? 장모님 곧 오실 거예요. 두 분이 만나시면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엄마, 나가주세요. 뭐? 나보고 나가라고? 이 호러 자식이! 전 룸에 있는 녹그릇을 던졌고 아들은 그 기집애를 보호하느라 온몸으로 녹그릇을 맞았죠. 그런데 그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은결군, 괜찮아?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박살이 났던 이 기집애의 엄마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죠. 내 아들이야. 당신이 뭔데 내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은결이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미쳤다니요. 그런데 그의 엄마를 보면 볼수록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런 제 기억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어디서 본 적 있나요? 글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야기나 마무리하시죠. 맞다. 국민병원.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제 뒤통수를 탁 치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30년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었을 때 남편의 유품을 찾아준 청소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자식 가진 부모는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 잘 보내드리세요. 남편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병원 바닥에 앉아 울고만 있을 때 남편의 유품을 찾아 남편을 편히 보내게 해준 저의 은인. 아들의 결혼 상대자는 그 청소부의 딸이었던 겁니다. 30년 전 국민병원 초음파 사진 생각나세요? 맞아요. 그때 맨발로 병원 오셨는데. 네, 맞아요.
그때 제 남편 찾아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니, 그럼 그때 초음파 속 아이가 은결군? 네, 우리 아들 은결이었어요. 막 출산하고 남편이 사고를 당해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절 살려주셨어요. 남편의 장례식이라도 치러줘야 하는데 얼마나 막막했는데 남편 그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건 다 소라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세요? 병원에도 연락하고 수소문도 했지만 연락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인연인지. 어휴, 그때 그 아기 엄마 맞군요. 그 아기가 은결군이었다니.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며 꼭 만나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가 그렇게 반대하는 아들의 여자 어머니였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인사드리게 돼서. 시간이 흘러도 절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 사진 속 아이는 잘 크고 있는지 가끔 궁금했는데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다니. 전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집안이 했던 행동들을 정중하게 사과드렸습니다. 예비 사도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옆으로 와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전 놀라움과 미안함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인연은 진짜 인연인가 보네요. 그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돈으로 만나다니. 엄마,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엄마가 말한 그 애기 엄마가 은결 오빠 어머니라고? 소라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평생 은인인 너희 어머니에게 내가 못할 짓을 했어. 너를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 이제 좀 진정하세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인연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소라랑 저를 이어준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세상을 떠난 남편은 은결이와 소라를 그렇게 이어준 것 같았습니다. 소라 엄마와 제가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좋은 인연으로 맺어준 것이었죠. 자자, 여기 우리 상견례 자리인데 잊으신 거 아니죠? 이제부터 정식으로 상견례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저는 박은결입니다. 사돈, 저 은결이 엄마입니다. 앞으로 우리 은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죠. 우리 소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간 어려운 상견례 장소라는 것도 있고 소라 엄마, 아니 사돈과 반가운 재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막막했던 제 앞에 천사처럼 나타난 사람.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걱정은 모두 쓸모없는 걱정이었고 제 평생의 은인과 사돈이 되었다는 것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꼭 마치 잃어버린 언니를 찾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정을 듣고 사돈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의 사과를 했고 사돈은 우리가 가족이 되려고 이런 과정을 겪은 거라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소라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결혼식장에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편지를 준비해왔죠. 사랑하는 정영란 씨. 당신은
제게 어머니시고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때론 누나처럼 제 마음을 늘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없는 빈 그늘이라는 걸 모르게 키워주시고 희생하신 우리 엄마. 그동안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전 아들의 편지를 듣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팠죠. 과 윤소라가 이렇게 부부가 된 것은 아주 오래전 두 어머니의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 잘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잠깐, 저희 어머니가 혹시나 또 깜빡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마! 나 오늘 장가 가요! 재치 있는 아들의 편지에 하객들은 모두 웃음바다였고 아들의 결혼식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돈에게 못된 짓도 하고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라 민망하긴 했지만 사돈은 그래서 더 좋다며 자주 연락하며 지내자고 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친정어머니 챙기듯 저와 저희 시어머니를 얼마나 알뜰살뜰 챙기는지 요즘은 며느리 사랑에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요즘 부쩍 더 남편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함께 아들은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저도 언젠가 하늘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당신 없이 너무 힘들었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엄마지? 하고 말이죠. 저는 요즘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행복이 변하지 않고 좋은 인연이 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오늘 사연을 쓰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절 인연. 불교 용어로 인연이 있어야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설사 내 인생이 안 좋을지라도 앞으로의 인연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지 말고 때가 오게 만들어야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연은 절대로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니까요.